아이들이 친구랑 갈등이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 친구랑 싸우거나 뭐 그러고 왔을 때 선생님은 그런 많았죠. 그래요? 그 남자애들을 남자애들 같은 주먹대쯤? 경우에는 주먹으로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엄마들이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노는 거. 네. 그걸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약간 누가 친구가 만약에 때리거나 그러면 너무 부당하면은 이걸 못 참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막 근데 얘도 이제 그런 변화를 막 겪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애가 하나잖아. 그리고 예. 남자 형제가 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네네. 둘이 있어도 남과 여 뭐 이렇게 애가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한 번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다 팰 거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애들을. 애들을 그래서 내가 걔를 이렇게 안았어 뒤에서 네. 그래서 너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러면서 네. 걔를 데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걔 얘기를 들어줬지. 어. 근데 다른 엄마들이 너무 그 태도에 화를 낸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음. 얘를 야단을 치고 혼내야 된다고 네. 하는데 내가 내가 걔를 데리고 걔를 다른 애만 다치지 않게 하고 얘한테 화를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나를 엄청 비난했었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의 왕따 비슷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네. 나는 사실 다른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그때는 네. 내 애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 엄마들 눈치를 보거나 그러기보다는 얘가 정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가 되게 궁금했고 그게 먼저 보였던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데리고 와서 막 네가 왜 화가 났는데 근데 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범을 하거나 그러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야. 요즘 아이들은 그거 되게 많이 보잖아. 네, 예를 들어서 네. 내 인형이 있거나 그러면 친구들이 와도 그거를 나눠 가지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거나 맞아요, 그 초등학교 맞아요. 저학년은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형제도 되게 없고 이제 혼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 특히 그죠. 이제 남자애들이 혼자인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예. 그래서 친구 왔을 때 그죠? 친구 왔을 때 이제 그런 갈등이 폭발이 되는 거지. 그죠. 왜 건드려 왜 내 만져. 걸 건드려 예. 만져. 그러니까 친구랑 노는 것보다는 내 거가 만져지거나 이러는 거에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별로 애한테 설득력이 없는 그러니까 해야 돼 라는 거는 너가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지 걔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왜 화가 났는지 일단은 충분히 듣는 게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나는. 아.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걔한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친구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런 걸 다시 물어봐주고. 물어보면 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면 걔도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이렇게 차근차근 네. 그 스텝들을 밟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옛날에는 7명 막 5명 막 이렇게 있었기 많았죠. 때문에 그 갈등들이 이 안에서 충분히 생기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 형제를 갖고 있는 아이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형제가 없었을 때 이 네. 아이가 갑자기 그런 갈등에 노출이 되면 어떨 것 같아? 불편해하더라고요. 일단 네, 자기만 온전히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막 만진대요. 막 만져, 막 해 하면서 왜 내 거를 그렇게 막 해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불편해하는 지금 그런 갈등들이 사실 학교에 가면 제일 힘든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고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거겠어요. 개인주의적 성향들이 너무 강하게 이제 싹이 나다 보니 다른 사람하고 연결감을 갖거나 어떻게 소통을 하거나 협동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내 머릿속에 그림이 없고 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에 대한 욕구를 너무 충족을 시켜다 주다 보니 그게 좌절했을 때 내 욕구가 그럼요. 좌절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삭혀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부모 자체에서부터 없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이지. 저기 한 개를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10개 넣어주면 갈등이 없는데 왜 똑같은 걸 10개 안 넣어줘서 싸움을 일으키나라고 오히려 그렇지. 어머니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가 네. 그치 우리 공동육아에서도 무조건 그랬어요. 양 많이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애들을 힘들게 해라고 하지. 근데 그 그래서요. 없는 와중에도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인 것 같아. 예.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공동육아에서 인형이 카프라 인형. 예, 응, 응. 인형 3개 있으니까 그 새로 오신 어머니들이 더 사면 되잖아. 더 우리가 돈을 더 낼게. 더 사자. 그러면 갈등이 없죠. 한 명이 한 개씩 가져 놀면 되잖아. 뭐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한 명이 하나씩 갖고 놀까? 한 명이 한 5개 차지하겠죠. 그렇지. 애들은 그렇지. 이 욕망이라는 게 네.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게 내가 잘 구별해낼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 네. 그런 근데 나는 발상 자체가 나는 너무 특이해. 황당해요. 황당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한 거가 3개 있는데 그걸 만약에 10개를 만든다고 해서 얘가 골고루 과연 골고루 가질 수 있을까? 분명히 어떤 애는 2개 차지하고 하나인 아이는 그럴까? 그러면 3개 있는 것과 10개 있는 게 뭐가 다를까? 예,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해결하고 하면 지는 편하겠지. 네. 금방 해결되는 것 같처럼. 금방 해결되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쉽잖아. 네. 근데 세상에 과연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 갈등이? 아니죠. 사실 뭐 학교 친구 관계는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렇지. 영역이에요. 너무 없는 영역인 거예요. 어. 지가 해야 되고 지가 겪어야 되고 지가 계속 친구들한테 뭐 팽도 당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 다음에 내가 피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배우는 과정을 엄마들은 그걸 못 견디거든. 네, 맞아요. 근데 보기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울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는 그걸 다 커버를 쳐주고 싶어. 나도 그렇지. 네, 나도 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쳐줬으면 좋겠어. 다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그게 부모 마음인 거지. 근데 냉정하게 잘 생각해서 조금만 더 깊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1시간, 2시간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인 거야. 네. 지가 겪어나가면서 지가 겪어나가면서 걔가 어떻게 느꼈는지 똑같은 원칙인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절친이 있었어. 학원을 안 다니는 2명의 소년들이야. 아주 절친 되겠네요. 절친 됐어.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절친이 될 수 있는 걸 이제 잘 알겠지. 네. 걔네들, 그러니까 학원 이 엄마는 S대 출신의 네. 아주 엘리트이신 엄마인데 본인이 너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공부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의미가 없는데 네. 그게 내가 생각에는 뭐 이렇게 성숙한 의미가 아니라 네. 우습게 여기는 거지. 언제든지 한 방에 넘길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었어. 네. 못 넘더라. 네. 한 방에는 안 되죠? 안 되더라.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나는 또 다른 철학을 갖고 학원을 안 보내는 엄마였지. 네네. 난 S대 어쨌든 출신이 만났네요. 아니면서 용자처럼 이제 네. 한 사람인데, 둘이 만났는데, 남자 둘인데, 같은 학년이야. 맨날 노는 거야. 둘이 같이. 어. 그죠? 그래, 너무 좋잖아. 나도 네. 좋고. 근데 네. 약간 나는 그 엄마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거기다 보내진 않고, 우리 집에 맨날 데리고 와서 놀았던 거야.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나는 네. 그게 우리 집을 개방하는 게 왜냐면 형제도 없고 예. 그리고 되게 좀 소심하기도 한 아이한테 사회성을 길러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었어. 아이들을 꼬셔서 우리 집에 데리고 우리 오는 집으로. 게. 그랬는데 걔가 와서 매일 놀았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놀았어. 근데 네. 그 엄마가 워낙에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높으시다 보니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애가 뭐 어디서도 뭐 찾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밥도 다 먹이고 막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죠. 둘이서 너무 붙어 붙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얘도 어리잖아. 예. 2학년인데 둘 다 꼬맹이란 말이야. 네, 어리죠. 근데 하루는 걔가 띵동띵동하는데 우리 아들이 걔가 얄미웠었나 봐. 얄미웠는데 너 집에 다시 가 이렇게 한 거야. 가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걔가 다시 집으로 갔어. 근데 그러니까 너무 섭섭했는 거야.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거절당했으니까 가서 엄마한테 일렀어. 음. 그래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밥을 하고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예. 애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전화를 받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보니까 그 엄마인 거야. 그 엄마가 집으로 전화 왔군요. 집으로 전화와서 걔한테 막 뭐라고 한 거야. 직접 뭐라고 했어. 네. 우리 아들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 얼른 전화를 뺏어서 네.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네. 섭섭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네. 제가 아이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주
냉정하게 딱 이야기를 했어. 네. 뭔가 섭섭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네네.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네. 자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하고 너무 불쾌해서 네. 너무 불쾌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아이 일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다이렉트로 개입하는 거 있잖아. 예. 애들끼리 싸웠는데 야 이렇게 막 야단치는 거. 네. 나는 그거는 정말 너무 아니라고 힘에 생각해요. 우열해서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느낌은 어떻겠어? 아유, 어른이니까 좀 두렵고 무섭죠. 나는 쫄죠, 내기 완전. 보면은 이렇게 예. 막 머리에다 망치 큰 걸 해머를 막 퉁퉁퉁퉁 때리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그러면 그런 갈등 상황을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봤어요. 그러면 내가 개입해야 될 것 같은 상황까지 가면 내 집에 있을 때는 좀 다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그죠, 집에서는 어른이잖아요. 내 집에서는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줄 필요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아니야. 너무 너희 놀이가 과격해졌어. 예. 이제 좀 시키자라든가 이렇게 예. 내가 왜냐면 걔 어쨌든 그 집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으면은 내가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 예, 같이. 그러니까 예. 그 아이까지도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네네. 근데 아까 경우처럼 아까의 경우들처럼 이제 그 엄마가 다이렉트로 내 아이를 비난할 전화로, 할 예. 때는 난 그걸 막아줘야 돼. 왜냐면 이제 원리는 이런 거지.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네. 내 아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담임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시스템이 내 아이를 지켜주진 않아. 그러니까 엄마만 지켜줄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우리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지. 아이는 어쨌든 엄마가 확 어, 보호해주고 어. 우리 엄마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주고 나를 보호해줬구나라고 확실하게 전달됐겠네요. 안심이 되겠다. 네. 그치.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네. 안심인 거지. 네, 내 새끼는 나만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오를 필요가 없어. 나는 걔 편이야, 그냥. 내 아이 편으로. 내 아이 편이지. 그럼 누구 세상에 뭐. 누구 편 뭐, 들라고? 옆집 아줌마가 내 아이 편 들겠니? 절대 아니거든. 저희는 가끔 보잖아요. 왜 괜히 내 아이 더 혼내고 막.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내 아이를 야단치지 않았다고 그 엄마들이 날 비난한 거야. 엄청 뭐라 한 거죠. 왜 안 혼냈냐고. 그죠? 그래서 나 그때 완전히 다 잘렸어. 시켰어요. 아니 잘렸어. 잘렸어요. 그 엄마들한테. 난 괜찮아. 근데 나는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우선순위지. 예. 그렇게 그 아줌마들한테 비유 맞출 그게 하나도 없거든. 예. 그 아줌마들하고 잘 지내서 내가 엄마의 노릇을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이웃하고 관계를 끊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참 많이 보긴 봤어요. 좀 사이좋게 놀아 이러면서 아이가 쟤랑 안 놀고 싶은데도 엄마가 막 떠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거야. 그 네. 아이의 느낌은 잘 접어놓는 놀아. 거지. 네. 접어놓는 거지. 네. 분명히 이 아이가 싫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네. 엄마가 그 엄마하고 친분 때문에 아이랑 이렇게 네. 맞아요.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게 뭔지를 선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철저하게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거는 거. 되게 그리고 그 아이와의 관계가 나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예. 아까처럼 그 어떤 아이랑 갈등이 있잖아. 네. 내 아이가 와서 이 얘기를 누가 날 때렸어라든가 네.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괴롭혔어. 근데 그럴 때 웬만해서는 엄마가 나서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거나 이거는 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지 아까랑. 그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 거랑 똑같은 경우인 거고 네. 나도 그러면 되게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다이렉트로 아니면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 내 아이가 이렇게 불편하니 아니면 뭐 그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라고 그 집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아이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좀 진짜 이렇게 힘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 해달라라든가 이렇게는 네.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아이한테 내가 어른으로서 야단을 치는 거는 좀 나는 매너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안 돼. 그 엄마도 어떻게 안 돼.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네,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한 일회성으로 그 사람이 한번 들어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그 아이의 폭력성이라든가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걔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과연 내 반에 한 명만 있을 거냐 아니면 얘가 계속 겪으면 그런 아이를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에는 계속 겪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매년 있죠. 매 해마다 있고 네. 그렇다면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네. 내 아이가 좀 더 그런 거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가 네. 너가 그걸 당했을 때 그 아이의 느낌을 물어봐 주는 거지. 음. 너 기분이 어때? 네. 그러면 분명히 엄마 난 예를 들어서 걔가 너무 과하게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나 네. 끌려다닐 때 나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말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공감해주고 그 느낌에 힘을 실어주면 얘는 이제 다음에 자기가 짜증이 그 아이가 그런 패턴으로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 그 느낌이 사실 내 느낌이 이랬구나를 걔도 엄마랑 얘기하면서 더 알게 확실해지. 되고 확실해지. 사실은 내 느낌이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했구나 이게 되면 뭐 그 전에는 표현도 못하고 거절도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걔도 표현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더 커지는 거지. 네, 참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더 커지고 선명해지면 내가 어떻게든 아우팅을 해서 그 아이한테 나는 너 가기 이렇게 싫어. 하니까 불편해 하지마 가기 싫어 하지마라고 얘가 그 말을 내뱉을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래 우리 진짜 단순하게 그럴 때 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하지 말라고 해. 하는데도 그런다고 안 통해요. 안 통하지. 안 통해. 만약에 이런 거지. 내가 또자한테 어떤 엄마가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건 아니지. 왜 말을 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그러면 제가 완전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모르냐고 누가 모르냐고요. 나라도 대응을 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답을 진짜.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 우리는 근데 다 답을 얘기해 주잖아. 그죠. 이렇게 해. 그래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하는데도 애들은 또 나가서 또 그랬어. 그러면서. 그러기만 하고 막 반복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걔가 그 느낌이 되게 선명해지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 느낌이 선명해진다는 게 되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거를 나 이거 불쾌해. 딱 비춰주는 불편해. 거지 또. 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라는 걸 비춰주면 너가 참 많이 불편했구나. 그때마다 너는 참 불편했겠어. 네. 나라도 그렇겠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은 나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뭘 알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선명하게 알면 그 다음에 뭔가 해법을 내가 창의적으로 좀 생각해내. 사실 그치. 그 아이만의 방법으로 쌩을 깐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너무 심하면 한 대 친다든지 뭐 알아서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시키죠. 알려주면서 막 매뉴얼을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어떻게? 아니 근데 그 마음은 난 너무 이해해. 왜냐면 당장 해결하고 해주고 싶잖아. 싶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매뉴얼 막 알려주고 걔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갔겠네요. 어떡하지? 그럴 땐 이렇게 해. 근데 다 틀렸네요. 어떡하지?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 우리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치워 그냥 네. 야 다 치워 이렇게 하게 되고 싶잖아.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오래 얘기하잖아. 네. 굉장히 지루하다. 그런 사람. 그래요. 답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다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답답해. 그런 사람은 오래 얘기하면 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근데 우리가 주로 어른들이 하는 네. 짓이 그런 거지. 그쵸. 애들. 어.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애들이 얘기할 때는 좀 집중해서. 그리고 내 생각은 일단 좀 진심으로. 접어. 내 거를 좀. 내 걸 접어. 일단은 그걸 다 들어봐. 애들 얘기를. 애들 얘기를 그 입장에서 다 들어보고, 네. 그거를 들어주는 태도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뭘 느끼고 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 근데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가 막 주입시키고 싶잖아.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되도록이면 얘가 직접
겪어서 이겨내도록 하는 거 있잖아. 네. 나는 약간 백이 돼서 이렇게 네. 버텨주고. 엄마 백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어. 너 편이 하면서. 있어. 그러니 너 한번 해봐. 음. 가서 한 대 때리든지. 나중에 때려서 가면은 까짓 거 좀. 죄송합니다. 한번 그러고 하고. 미안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 맨날 맞던 애가 한 대 때리면은 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네. 밀면서 있잖아. 이렇게 약간 땡기면서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 웃음이 옆에서 씩 난다. 특히 남자애 키우면 남자애들은 정말 몸싸움이 음. 매번 있잖아요. 매번. 원싸움이 있어. 근데 맨날 막던 애가 한 번 이렇게 욱 해가지고 지 에너지를 탁 이렇게 느끼잖아. 그러면은 아주 엄마가 속이 막- 시원해. 아주 그냥 그게 뭐 약간 약간 이래도 기분 좋아. 막 이렇게. 근데 네.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한번 자기를 느껴보게 하는 거 있잖아. 음. 액션을 해서 네. 액팅을 하려면은 이렇게 약간 뒤에서 이렇게 엄마 지원이 이렇게 네. 쓱쓱 이렇게 들어가 줘야 네네. 공격성이 있어야 돼. 사람은 공격성이 있을 때 되게 생기가 있어.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찌질하냐면 그 공격성을 다 이상하게 죽여줘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잖아요. 절대 표현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엄마가 매일 케어하고 학교를 가도 담임 선생님도 여자고 기껏 해봤자 태권도 한번 가는 거 정도가 얘네들의 그 공격성인데 네. 친구들하고 한 판 떠봐야 얘가 이기느냐 네. 내가 이기느냐 한번 해볼 수 있거든. 네, 근데 네. 남자애들은 하다못해 무슨 구슬치기라도 해서도 쟤랑 한번 붙어봐야 되거든. 네네. 그 힘을 부딪혀봐야. 네. 근데 그거를 다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그 폭력성이 나오는 거거든. 아우 이상하게 말로 요즘엔 장난 아니에요. 말로 막. 입이 다 기가 다 입으로 가잖아. 네, 말로 막 깐족 건드리기 막 또 그걸 못 견디고 욱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진짜. 거를 어느 정도 갈등을 겪으면서 잘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아량 같은 것들이 엄마한테도 필요하고 이것이 불필요한 걸 겪는 게 아니고 네.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가장 본질은 걔가 겪는 거야. 그리고 제가 경험할 나는 수 걔한테 있게.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야. 네. 걔가 잘 겪을 수 있고 네가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이런 신뢰감 같은 게 있다면은 얘는 의외로 바깥에서 상처받고 들어와서 집에서 이게 잘 풀어지잖아. 그럼 회복이 돼. 그러니까 네. 엄마는 근데 내 기능을 싹 없애고 거기서 꼭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고 있잖아. 알려주려고. 지가 나가지 왜 싸움해. 지가 엄마- 싸움 터야면 나가지.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대신 싸워줄까? 되게 많잖아. 그쵸. 고등학교 때도 찾아와. 엄마가요? 오. 아 대신? 근데 그 동네에서 걔 완전 바보 되는 거야. 걔 그러니까요. 또래 애들한테. 그런 경우도 나 봤어. 그죠.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는 이것도 초등학교 때까지 고민이 중학교 때 함부로 나서잖아. 걔 완전 왕따 돼. 그런 거죠. 응. 그죠. 그거야 진짜 이렇게 엄마들이 막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집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초등 저학년? 고학년만 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완전, 난리 나지. 엄마 절대 오지 마. 하지 마. 막 이렇게. 어. 그죠. 저도 문소미랑 그런 적이 있어요. 어, 제가 그래. 너무 힘들어하길래 사교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래 그러면 그 집 엄마한테라도 한번 얘기를 좀 할까 그랬더니 미쳤어 하면서 나 학교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미쳤어 그래서 바로 아이구나. 내 마음은 근데 그거 해주고 싶지. 그렇지만 좀 더 생각을 하면 걔가 겪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아이가 그리고 어떤 취약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줘야 돼. 내 아이한테 그죠 부족한 야, 부분 있죠. 내 아이가 어떻게 다 100점일 수가 있어. 그렇게 나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을 너무 신기해요. 보면은 존경스럽다니까. 그래요. 저렇게 좌절을 안 해봤나 하면서 당최 좌절도 모르는 년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 문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진짜? 그런 부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아줌마들 보통 지 친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모르겠어. 그 자기가 거기에 별로 재능이 없고 별로 네. 기대를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봐도 나는 관계가 제일 힘들던데. 그럼요. 끝까지 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우리 관계가 막, 제일 힘들어요. 왜 디프레스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거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 보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되게 힘들잖아.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초를 되게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난 학교 공부가 있다, 인간관계가 있다. 난 인간관계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 왜냐면 학교는 12년만 하면 끝났는데 네. 이거는 그 이후에 평생. 60년, 70년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겪어나가는 게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진짜로요. 맞아요. 관계. 사실 우리 가족 내에서 4명 간의 관계도 엄청 쉽지 복잡하지. 않거든요. 엄청 쉽지 역학이 않거든요. 엄청 복잡해.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응. 더 그렇죠. 진짜로. 재밌네요. 친구 관계, 친구 이야기. 좀 더 자세한 아니면 더 사례들 같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도 예. 이제 계속 우리 이 부분은 해가면서. 관계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 스키마 유영호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같은 관계를 계속 관찰하게 해주는 거 그게 사고력이 네. 가장 높아지는 높일 수 거라고 있는.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들이 변형이 되는 걸 보는 거 예. 그게 사고력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지. 단편적이지 않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찌질했던 애인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중학교 때 돼서 되게 확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애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애인데 걔 영향력이 자꾸 줄어든다거나 이런 거를 한 동네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 애들을 12년 동안 같이 네네, 키웠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큰애 얘기도 듣고 작은애 얘기도 듣는데 우리 작은애가 그냥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야. 엄마 막 이런 말을 되게 네버 많이 해요. 엔딩이래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엄마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막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역시 초등학교 때 잘하던 애들이 끝까지 잘해. 의대도 그런 애들이 가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약간 끝발날렸던 애들이 나중에 되게 찌질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가 치고 고3 때 올라간 애도 있고 되게 또.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런 애들을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네, 다양한 사람들 있고 다양한 어른들 있고 그죠? 그리고 인생의 리듬도 다 자기가 성장하는 패턴도 틀리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친구 관계를 좀 공부의 부속물처럼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삶의 부분. 네.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아? 네. 얘네들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내임이 3학년들이 겪는 친구 관계. 완전 다르지. 지금 문소미 6학년들이 겪는 친구 관계. 문소미가 이제 중학교 가잖아요. 그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고등학교 되면 또 울고불고 난리 난다. 왜냐하면은 이제 애들의 욕구를 이렇게 묶어놨잖아. 예.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인간관계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의 그렇군요. 이 다양한 에너지들을 다 네. 애들이 그 관계 속에서 풀려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울고 불고 울고 하고. 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성 문제까지 결합이 돼봐라. 난리 나겠네요. 동물의 왕국이야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울고 우리 아들 예. 여자친구를 고등학교 때 사귀었는데 걔 여자친구와 우리 아들의 관계가 소문이 났는데 어떤 가장 친한 여자애가 그걸 소문을 내고 돌아다녔던 거야. 근데 그게 고3 때에 그 여자애랑 둘이 붙었는데 코코아를 얼굴에 뿌리고 싸웠다는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막장 드라마처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이성의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고3 스트레스를 그렇게 푼 거지. 쟤네들도 예민할 대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근데 어디에 까칠해져 뭔가 있으니까. 안에 구멍이 뚫리면 글로 확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댄다. 고3 애들이 재미나가지고 재미져가지고 구경하는 애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관전 내일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너무 고3 재밌는. 때 애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것만 애들이 더 노출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요동을 치면서. 요동을 치면서 이제 애들이 그쪽으로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그 인간관계만 선명하게 남아
지니까 그쪽으로 확 가는 거야. 근데 어.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못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지. 그렇겠죠. 엄청. 근데 걔네들은 그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사회적 스트레스를 네. 그렇게 그쪽으로 분출하는 것 뿐이지. 아이고 또 그때 되면 얼마나 난리 날까.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인간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초등이라 스케일이 요 정도지만 아이고. 근데 이 고민은 정말 계속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해야 될 갈등들을 외부에서 친구들하고 하면서 이게 더 범위가 커지고 갈등도 커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그거 한번 얘기해 줄게. 학폭위에 회부됐던 이야기도 해줄게. 그죠. 어. 애들은 지들끼리 그래요. 어. 지들끼리 그런데요. 야 그러면 학폭에 뭐 신고한다 요즘에 신고. 내가 그 얘기도 내가 다음 편에. 다음 네. 편에 해줄 얘기 많다. 학폭이. 학폭 경험도 있으신군요. 학폭 경험 있으신 학부모님이셨습니다. 학폭이 회부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네. 그런 건지. 근데 거기서 나는 철저하게 어른들은 내 아이 편에 서서 그 아이가 견딜 수 있도록 예. 감정적으로 잘 보호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여기서 회복해서 다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잘 봐주는 거. 그게 나는 가장 나한테 남는 게임인 것 같아. 네.